제이든 하퍼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양빛이 부드럽게 물속으로 스며들며 노르웨이 리세피오르드 해안의 바다 표면에는 반짝이는 빛의 무늬가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리세피오르드의 바닷속은 차갑지만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투명한 물살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춤추며 깊고 고요한 바다의 신비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제이든은 천천히 숨을 가다듬으며 해저 정글을 지나 바닷속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길게 뻗은 해초들이 조류 흐름에 맞춰 천천히 흔들리고 바다 바닥에는 조개와 불가사리, 작은 어류들이 흩어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이든 하퍼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제이든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달라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근처를 스치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이든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에 제이든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길이가 5미터도 채 되지 않는 어린 혹등고래 한 마리가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혹등고래와 달리 이 어린 개체는 불안한 듯 몸을 급격히 흔들었고 물살을 가르며 방향을 바꾸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혹등고래의 작은 눈동자는 마치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제이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이든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어린 혹등고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래는 점점 제이든에게 다가오더니 거대한 지느러미로 제이든을 스칠 듯 지나갔습니다. 고래는 방향을 돌려 제이든에게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차례 같은 행동이 이어지자 제이든은 이 고래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고래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멀리 헤엄쳐갔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뒤돌아 제이든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듯 가만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이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야생 동물을 따라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고래의 행동은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게이지와 나침반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고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점점 해안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심은 점점 깊어졌고 햇빛도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어린 고래는 일정한 간격 후 멈춰서서 제이든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이든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이동한 끝에 마침내 그들은 작은 수중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이든은 피를 흘리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혹등고래 한 마리가 물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떠 있었습니다. 최소 14m는 되어 보이는 성체 혹등고래의 몸은 이상한 갈색 덩어리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이든은 가까이 다가가자 혹등고래의 몸을 덮어버린 그것이 따개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따개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몇 센티미터 두께로 겹겹이 쌓여 고래의 피부를 완전히 덮고 있었고 오직문 주위와 숨을 쉬는 통풍구만 간신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고래는 어미 고래를 향해 다가가 부드럽게 밀어보았지만 어미 고래는 꼬리를 약하게 흔드는 것 외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이든은 물속에서도 어미 고래의 호흡이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로 따개비가 퍼졌다는 것은 단순한 기생충 문제가 아니라 고래의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제이든은 조심스럽게 고래의 몸에 접근하여 가장 크고 두껍게 붙어있는 따개비 덩어리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래의 피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단단히 붙어있는 따개비를 떼어내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했죠. 그동안 어린 고래는 저와 어미 근처에서 계속 맴돌며 때때로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미 고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제이든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천천히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겨우 작은 부위의 따개비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몸집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부분이었지요. 제이드는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산소 탱크의 잔량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트로 돌아가자마자 해양 포유류 구조대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해양 포유류 전문가, 수의사,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명의 다이버가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하강했고 유압 스크레이퍼를 이용해 따개비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구조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다이버들은 조심스럽게 유압 스크레이퍼를 사용해 따개비를 떼어냈고 오랜 시간 동안 고래의 몸을 덮고 있던 거친 껍질들이 하나둘씩 바닷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진행될수록 마치 오랜 세월 갇혀있던 몸이 해방되듯 어미고래의 피부가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따개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따개비가 붙어있던 탓에 피부가 약해졌고 상처가 난 부위는 감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구조팀의 수의사인 레이첼 박사는 다이버들과 협력하여 상처 부위를 정성스럽게 치료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특수 약품을 발랐고 고래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과 면역 강화 주사를 놓았습니다. 어미고래는 여전히 움직임이 느렸지만 눈빛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미를 지켜보던 어린 고래는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미 주위를 맴돌며 가끔 몸을 부드럽게 부딪혀 깨우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 울음소리는 어느새 걱정보다는 안도와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구조대는 모든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미와 새끼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순간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물살이 잔잔한 곳으로 유도해서 고래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이든과 구조팀은 멀리서 지켜보며 긴장 속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미 고래가 천천히 꼬리를 움직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미 고래는 온몸의 힘을 모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린 고래가 기쁘다는 듯 어미 곁에서 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따라갔고 두 마리는 함께 점점 바다 깊숙이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와 새끼 고래는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커다란 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물보라가 힘차게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구조대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라도 하듯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면 위로 뛰어오른 뒤 푸른 바다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제이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깊은 감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이드는 바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해양 생물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고 세계 곳곳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노르웨이의 리세피오르드 해안으로 돌아오는 혹등고래를 기대하며 바다를 찾았습니다. 제이드는 그때 구조했던 혹등고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다가 언제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며 희망을 간직한 이들에게 놀라운 순간을 선물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드는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며 언젠가 그 거대한 생명체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